중국 문자의 이해, 한자의 구조 1.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다른 문자와 비교해 한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체의 안면, 몸에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에 의해 제2주차 1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자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즉 한자의 특징, 표의 문자로서, 그리고 단음조로서, 그리고 고리버로서, 다이어로서의 한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한자의 구조, 즉 그 생성 구조가 6가지 방법으로 설명되는데요. 이것을 육소라고 합니다. 그 육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안면, 인체의 안면에 관한 부수 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즉 인체의 안면을 다루고 있는 귀신 기자라든가 그칠 칸자, 머리 해자, 그리고 귀, 입구자, 가로 왈자, 하품흠, 말씀언, 혀설, 달감, 소리음, 어금니아, 치아치, 마음심, 고기육, 이러한 부수 글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한자의 특징과 구조. 그러면 본 과정에 한자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자의 특징, 첫 번째, 한자는 대부분 글자가 부분적으로 표음을 내포한 표의 문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글자마다 대부분, 절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하나의 도금,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단음절어, 쌍음절어가 아닌 단음절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문자 성분과 품사가 결정되는 고리버입니다. 즉, 어휘, 단어,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혹은 수어냐, 문장 성분이 달라지죠. 즉,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쓰이는 위치보다는 뒤에 붙는 조사에 의해서 뭐뭐을이 붙으면 목적어, 뭐뭐가 붙으면 주어, 이러한 형태와는 다르게 이 한자란 그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글자가 위치한 곳에 따라서 그 문장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즉 문법적 역할이 달라짐을 말합니다. 그 네 번째, 자형의 고정성에 비해 여러 가지 음과 훈을 지니는 다이어, 즉 절대 대부분은 아니라 일부분의 글자는 여러 가지 음과, 즉 2가지 이상 혹은 3가지 음과, 즉
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음을 가진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즉 다이어, 즉 모든 글자들이, 즉 대부분의 글자들이 다이어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가 후대로 오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충됨에 따라서 그 부가적인 의미가 더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조의 형식을 본다면 한때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허신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용되는 한자의 생성을 6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6가지 방법을 육서라고 하였습니다. 구조상 본다면 상형과 지사에서 생성이 되었고요. 이걸 그래서 문이라고 봅니다. 글자의 본래 처음 생겼을 때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이 문이 확대되어서 두 가지 문, 낱글자들이 결합이 되어서 또 다른 문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이 뜻과 뜻이 만나서 회의 문자가 생기고요. 뜻과 소리가 만나서 형성 문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형과 지사에서 시작된 문자는 한자는 다시 희위와 형성으로 여러 단계로 거쳐서 많은 글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전주와 가차 형식으로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한자는 매 글자를 6가지 형태로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육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글자가 한 가지 구조,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자는 상형이면서도 지사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회의면서도 형성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체의 앞면에 관한 부수 글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체의 앞면, 몸 관련 부수 글자. 그러면 이제 인체의 앞면, 즉 몸 속의 인체의 앞면에 대한 관련 부수 글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형태를 본딴 글자들인데요. 즉, 첫 번째가 이제 귀신 기자입니다. 즉, 글자 자원은 무서운 머리를 한 죽은 사람의 형상으로 귀신을 뜻하는 글자들입니다. 뜻은 귀신이고요. 음은 귀자, 중국어 발음은 꾸이라고 합니다. 부수 글자로서 보자면 예서와 해서는 늘 비슷하죠. 거기에 예서에서 우리가 소전의 글자를 찾아내고요. 일반적으로 그 소전은 또한 마찬가지 근문에 쓰인 글자와 유사합니다. 즉 소전은 또한 그 근문, 즉 대전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근문은 시기적으로 갑골문과 가깝기 때문에 갑골문 글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귀신 글자는 갑골문의 형태에도 마찬가지 해서나 예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글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고사성을 살펴보자면 전가사귀란 표현이 있는데요. 돈전자, 가할가자, 불일사자, 귀신기자.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의 우력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머무를 간자입니다. 이 글자는 눈을 굴리고 상체를 돌리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하여 그치다란 뜻이 됩니다. 즉 인체 앞면에 눈과 관련된 글자이죠. 이 형태를 본다면, 즉 소전의 형태를 본다면 그 사람인의 눈목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사람의 눈이 강조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을 돌리고 눈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킨 다는 의미에서 그치다, 머무르다 이러한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뜻이 머무르다, 음은 간, 중국어 병음은 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방향을 동북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간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동북에 위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간방에 속해 있다, 간방에 위치해 있다, 즉 동북 방향에 위치해 있다란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서는 동북 방향, 그래서 뜻으로서는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머리 부분 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이게 한 글자의 맨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 두라고 훈과 음을 달았는데요. 사실 이 글자는 그 글자의 자원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부 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을 한번 보자면 가로선 위에 꼭지점을 하나 찍어서 그 머리 부분이나 위를 나타낸 글자, 그리고 돼지해의 머리 부분과 같아서 속설로 돼지해 머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글자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참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글자는 귀이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글자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와 예서의 모양에서도 귀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요. 각골문에까지 가자면 사람의 귀를 나타내서 부호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자원은 사람의 귀 바깥쪽 윤곽과 안쪽 귓구멍을 본뜬 글자.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모든 학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도 이 글자는 귀를 형상해낸 글자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해서와 예서 글자 비슷한 자형, 그리고 소전, 예서를 통해서 소전의 모양을 추측해냈고요. 소전을 통해서 또 금문을 찾아냈는데요. 금문과 각골문은 그 글자를 보고도 이게 귀이자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성어를 하나 보자면 마이동풍이란 성어를 하나 보자면 말의 귀에 말의 귀에 동풍이란 직접적인 뜻으로서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림, 즉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함을 말할 때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귀이자는 상형 문자로서 뜻은 귀, 음은 이, 병음은 얼입니다. 다음 글자는 그 입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의 미음과 비슷하죠. 이것은 본래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입 모양을 뜻한 글자입니다. 해서와 예서는 형태가 비슷하고요. 소전은 그 비읍자 비슷한데요. 금문, 각골문도 마찬가지 비읍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입을 벌리고 있는 입 모양을 흉내낸 형상화낸 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모양을 가진 글자가 우리가 뒷부분에 애울의자라고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 애울의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국 글자 같은 경우에 이 바깥쪽을 싸고 있는 그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 똑같이 미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글자는 포위하다, 싸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형체는 비슷하지만 입구자는 애울의자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는 뜻이 입, 음이 구, 병음이 거우라고 합니다. 성어로 본다면 구상유치란 말이 있죠. 입구자, 아직 상자, 그리고 젖유자, 냄새 취자, 즉 입속에서 아직 전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매우 유치함을 말하는 그 말과 행동하는 것이 아직도 매우 유치함을 일컬을 때 우리가 구상유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왈자. 이 글자는 입에서 입김이 나가면서 말이 됨을 가리키는 글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입구자에 위에 입김을 표시한 글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갑골문, 금문, 소전의 모양이 입구자의 모양에서 거기에 위에 어떤 그 작은 선이 하나 위에 덧붙여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선이 바로 입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가로. 그래서 가로란 말은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음은 왈, 병음은 위에라고 하죠. 이 글자와 또 유사한 형태의 글자가 날일자가 있죠. 날일자는 이거보다 이건 좀 넓게 퍼진, 가로왈자는 넓게 퍼져 있고요. 가로왈자는 그에 비해서 좀 폭이 좀 좁죠. 그래서 그건 해를 나타낸 모양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어를 한번 보자면 왈가왈부란 말이 있죠. 좋으니 나쁘니 하고 떠들어댐을 말할 때 우리가 왈가왈부란 표현을 하죠. 옳고 그러니 서로 떠든다는 표현이 바로 왈가왈부입니다. 다음 글자는 하품흠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서와 해서 형태에서는 이게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 예서와 해서에서도 마찬가지 밑에 부분은 바로 사람 인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소전과 갑골문을 보자면 꿇어 앉은 사람에 있어서 그 윗부분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뜻은 하품, 음은 흠, 병음은 치엔이라고 하죠. 다음 글자는 말씀언자입니다. 이 글자는 혀를 입 밖으로 길게 뽑고 있는 모양에서 끝에 가로선을 더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뜻은 말씀, 음은 언, 그리고 병음은 옌이라고 합니다. 예서와 해서는 우리 익숙한 글자이고요. 이게 소전과 금문, 갑골문을 보면 이 글자가 입에서 혀를 쭉 길게 빼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거기에 끝부분에 가로선을 더해서 그 혀를 놀리다, 즉 말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남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입을 벌리고 혀를 길게 내고 있는데 그 혀를 놀리다 그 혀끝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말씀언자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자도 그 혀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글자는 혀설이라고 해서 이건 그대로 그야말로 입에서 내민 혀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혀의 모양 따라서 직접적인 뜻, 그 혀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은 설,
혀이라고 합니다. 예서와 해서 오늘날의 문자 그리고 소전, 근문, 간문을 각본문을 본다면 저 입구자에 내민 혀 거기에 선을 하나 그은다면 말씀 원자가 되겠죠. 즉 이 글자는 사람의 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뜻은 혀고 음은 소리고 병음은 서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고요. 다음은 달감자입니다. 이것은 입안의 혀끝으로 단맛을 가려낼 수 있음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이거는 마치 그 입구자에 입 안에 어떤 혀 하나를 살짝 그려낸 글자. 즉 입구자에 위에 선이 하나 붙으면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가로왈. 입구자에 속에 선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입 속에 있는 혀, 어떤 맛을 느끼는 혀를 나타낸다. 어떤 맛을 길게 느끼고 싶다. 이것은 단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뜻은 달다, 음은 감, 그리고 깐이라고 합니다. 병음은. 해서와 예서는 오늘날 문자고요. 소전, 근문, 각골문에 즉 입속에 어떤 혀를 그린 모양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리 음자인데요. 이것은 소리에 마디가 있음을 나타내요. 말씀원자, 즉 말씀원자는 입에서 그 내밀은 혀의 모양의 획이 하나 있음을 나타낸 게 말씀원자죠. 거기에 언의 아랫부분 그 입속에 또한 획을 하나 더 그어서 즉 근문과 소전을 본다면 말씀원자의 모양의 그 아래 밑에 그 아래에 그 입구자에 한 획을 하나 더 그어 그것이 바로 소리를 소리를 나타낸 글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말씀원자에 그 입구자에 획을 하나 더 그어서 어떠한 소리, 즉 말씀원이나 사실 이 소리음이나 그 글자의 어떤 자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원에 입구자 속에 획을 하나 더 그어 어떠한 소리를 나타낸 글자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뜻은 소리, 음은 그리고 병음은 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글자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사람의 치아 모양을 아마 본뜬 글자일 거예요. 즉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의 어금니가 서로 맞물린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어금니 아자입니다. 위아래의 치아가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 예서와 해서에서는 이 글자의 어떤 자원을 추측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소전과 근문의 형태를 본다면 위 이빨과 아래 이빨이 서로 이렇게 꽉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어금니, 그 음이 중국어 병음으로서는 야라고 합니다. 물론 상형 글자고요. 이것도 치아 치자인데요. 그 사람의 치아 혹은 짐승의 이빨을 그려낸 글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 글자 각골문을 본다면 즉 그 사람의 치아 혹은 사람의 치아를 그려낸 글자임을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이 근문과 소전에는 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문과 소전, 예서, 해서의 즉 아랫부분이 바로 치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즉 글자의 자원은 사람의 입안에 있는 위아래의 이를 본뜬 글자 그리고 후대에 그 위에 즉 각골문은 그 사람의 치아를 그려낸 글자인데 그 위에 그칠지자가 더해진 글자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뜻은 이 그리고 음은 치, 병음은 추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체의 앞면에서 이제 인체의 아랫부분으로 좀 내려와 봅시다. 이 글자는 마음 심자죠. 오늘날 우리가 이모콘을 쓸 때 마음을 나타낸 경우는 우리 하트, 그죠? 하트를 그려내는데, 이건 각골문과 근문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하트 모양을 그려낸 그 모양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하트는 바로 우리 사람의 심장을 그린 글자, 우리 심장의 모습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마음 심자는 사람의 심장을 나타낸 글자로서 그 글자를 형상화해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각골문과 근문은 그리고 소전까지도 이게 사람의 심장을 그려낸 글자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이 예서와 해서에 있어서 오늘날의 문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의 어떤 그 사고라든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능이 머리에서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곳, 귀한 곳, 이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 뜻은 마음, 음은 심, 그리고 병음은 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는 고기육자입니다. 이 글자는 소전과 근문을 본다면 이 글자는 마치 고기를 저밀어 놓은 즉 고기를 살짝 칼질을 해 놓은 그 모양을 본뜬 글자와 같은데요, 유사한데요. 혹은 고기에 있는 그 힘줄 혹은 고기에 있는 그 고기결을 나타낸 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글자의 자원은 근육 및 그 단면의 모양, 고기결을 본떠서 살 또는 몸의 일부를 뜻한 글자이다. 혹은 제가 설명했듯이 잘 저민 고깃덩어리를 본뜬 글자로도 봅니다. 근데 이게 붓으로 쓰일 때는 변형 붓으로서 그 달월변, 달월 모양을 대신해서 쓰죠. 즉 어느 한 글자 속에 붓으로 들어갈 때는 물론 고기육으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달월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월의 모양이 달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뜻한다. 사람의 몸에 고기를 뜻한다. 오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뜻은 고기, 음은 유, 병음은 로라고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구조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